이런 골빈 계집년이. 육군 제3군단 취임식장에 박종민 중령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죠. 어떻게 이런 막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박종민 중령이 모독한 그 여성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거든요.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여성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평범한 민간인으로만 보였던 그녀에게서 갑자기 무서운 기운이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30분 후 취임식장 한가운데 평생 고개 한번 숙여본 적 없던 그 박종민 중령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단 30분 만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믿을 수 없는 반전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들려드릴게요. 사건은 그날 오전 9시 육군 제3군단 취임식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김서영은 초대장을 꼭 쥐고 군부대 정문을 통과했어요. 수수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정장 치마를 입고 있어서 멀리서 보면 그냥 평범한 직장 여성 같았죠. 저기요, 아가씨. 문지기 상병이 김서영을 불러 세웠습니다. 초대장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서영은 조용히 초대장을 건넸어요. 상병이 초대장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김서영 씨 본인 맞으시죠? 어떤 자격으로 오신 건가요? 군 관련 업무차 왔습니다. 김서영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상병은 뭔가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초대장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취임식장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대부분이 군복을 입은 장성급 간부들이었고 민간인은 몇 안 되었습니다. 김서영 같은 젊은 여성은 더더욱 눈에 띄었죠. 저 여자는 누구지? 아무래도 어떤 간부의 딸이거나 부인 아닐까? 그런데 혼자 온 걸 보니까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김서영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녀는 조용히 뒷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어머, 저 예쁜 아가씨 혼자 왔네? 옆에 앉은 대령 부인이 김서영을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참 당차해요. 이런 곳까지 혼자 오다니. 김서영은 미소만 짓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곧 취임식이 시작될 예정이었거든요. 오전 10시 정각 취임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님이 직접 참석하셔서 새로운 군단장에게 부임장을 수여하는 자리였어요. 여러 축사와 격려사가 이어졌고 분위기는 엄숙하면서도 화기애애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휴식 시간에 벌어졌어요. 김서영이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몇 명의 군 간부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박종민 중령이었어요. 박종민 중령은 45살 정도로 보이는 덩치 있는 체격의 남성이었습니다. 험상궂고 거친 얼굴에 작은 눈을 가진 그는 평소에도 오만한 성격으로 유명했어요. 아니, 요즘 이런 자리에 아무나 다 오나? 박종민 중령이 김서영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어린 계집애는 뭐하러 온 거야? 여기가 놀이동산인 줄 아나? 김서영은 그냥 지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박종민 중령은 계속했습니다. 야, 거기 아가씨. 김서영이 멈춰섰습니다. 박종민 중령이 큰 걸음으로 다가왔어요. 여기가 어떤 자리인지 알고 온 거야? 군 고위 간부들의 취임식이라고.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서영의 대답은 조용했어요. 박종민 중령은 비웃었습니다. 알고 있다고? 그럼 너 같은 애가 왜 여기 있는 거지? 설마 군인도 아닌 주제에? 초대받아서 왔습니다. 초대받았다고?
박종민 중령이 큰 소리로 웃었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간부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너 같은 애를 초대했다는 거야? 아, 혹시 어떤 영관급 간부 양반이 애인으로 데리고 온 건 아니지? 김서영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맞지? 아니면 뭐하러 온 거야? 박종민 중령이 김서영 주변을 빙빙 돌며 말했어요. 그의 작은 눈에는 아기가 가득했습니다. 요즘 젊은 계집애들은 참 뻔뻔해. 이런 자리까지 기어들어와서 뭘 노리는 건지. 중령님, 그만하시죠. 옆에 있던 대령 한 명이 말렸어요. 하지만 박종민 중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이런 애들 때문에 우리 군 기강이 무너지는 거라고. 대체 무슨 배짱으로 여기까지 온 건지 궁금하단 말이야. 박종민 중령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지나가던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야, 내가 말하는데 대답 좀 해봐. 아니면 벙어리야? 김서영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그런 그녀를 보며 박종민 중령이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참 답답하네. 이렇게 예쁘게 생겼으면서 머릿속은 텅 비어 있나? 주변에서 보고 있던 몇 명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중령님, 정말 그만하세요. 또 다른 대령이 말렸습니다. 하지만 박종민 중령은 이미 흥분 상태였어요. 아니, 이런 애들이 군부대에 들어와서 돌아다니면 장정들. 기강이 어떻게 되겠어? 보기만 해도 정신 사납다고. 박종민 중령이 김서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몸매만 좋으면 뭐든 다 되는 줄 아나? 여기가 무슨 클럽인 줄 알고? 이제 지나가던 사람들도 멈춰서서 상황을 지켜봤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야, 나한테 대답해. 박종민 중령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여기 온 진짜 목적이 뭐야? 솔직히 말해봐. 김서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처음으로 박종민 중령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목적이요? 김서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중령님의 목적은 뭔가요? 뭐? 박종민 중령이 당황했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뀐 게 느껴졌거든요. 여기서 민간인을 괴롭히는 게 중령님의 목적인가요? 김서영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온순한 모습은 어디 갔고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 박종민 중령을 관통했어요. 뭐? 뭔 소리야? 아니면 군복을 입고 있다는 이유로 약한 사람을 깔보는 게 취미신가요? 박종민 중령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골빈 계집년이. 박종민 중령의 막말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김서영이 천천히 미소를 지었거든요. 하지만 그 미소는 전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였어요.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김서영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낮고 차분하지만 왠지 모를 위압감이 느껴졌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한 남성이 다가왔어요. 대령 계급장을 단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최대한 대령이었죠. 저기. 최대한 대령이 김서영을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마. 최대한 대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최대한 대령은 멀리서도 그 뒷모습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당당한 어깨선, 곧게 편 등, 그리고 특유의 차분한 분위기. 분명히 그분이 맞았어요. 하지만
도대체 왜 여기에 계신 걸까요? 그것도 민간인 옷차림으로. 최대한 대령은 서둘러 복도로 향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확신이 들었어요. 틀림없었습니다. 설마. 그가 중얼거렸을 때 김서영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최대한 대령과 마주쳤어요. 순간 최대한 대령의 온몸에 전기가 흐른 것 같았습니다. 그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시선이었거든요. 최대한 대령? 박종민 중령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대한 대령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한 걸 봤거든요. 뭐야? 저 여자 아는 사이야? 하지만 최대한 대령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는 그저 김서영을 바라보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김서영이 미소를 지었어요. 여전히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최 대령, 오랜만이네요. 아, 안녕하십니다. 최대한 대령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는 무의식적으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박종민 중령이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뭐야, 진짜 아는 사이네. 그럼 이 계집애가 누군데? 계집애라고 하셨나요? 김서영이 천천히 박종민 중령을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위험한 기운이 담겨 있었어요. 방금 전에는 골빈 계집년이라고 하시더니 이번엔 계집애라고 하시는군요. 박종민 중령이 움찔했습니다. 김서영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최 대령은 왜 저렇게 떨고 계시죠? 김서영이 최대한 대령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제가 누군지 아시나요? 최대한 대령은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함부로 말했다가는 큰일 날 수 있었거든요. 저는 편하게 말씀하세요. 김서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달랐어요. 아니면 이 중령님께 직접 소개해 드릴까요? 박종민 중령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야, 뭔 수수께끼 같은 소리야? 너 정체가 뭔데 최 대령이 저렇게 떨어? 정체요? 김서영이 박종민 중령을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그렇게 궁금하시다면 말씀드릴게요. 그 순간 복도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멈춰서서 상황을 지켜봤어요. 하지만 그 전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김서영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어요. 중령님은 지금까지 3번이나 저를 모독하셨죠? 모독? 그게 무슨 어린 계집애, 골 빈 계집년, 계집애라고 하셨죠. 3번이나 저를 모독하셨습니다. 박종민 중령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게 어쨌다고? 사실이잖아. 사실이라고요? 김서영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그럼 중령님은 민간인이라고 생각하는 상대에게는 아무렇게나 막말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뭔 소리야? 아니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시고요? 박종민 중령이 당황했어요. 김서영의 말에 논리가 있었거든요. 그건 답해보세요. 김서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위압감은 더욱 강해졌어요. 군인이라는 이유로 민간인을 깔보는 게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서영의 말이 맞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박종민 중령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갑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럼 뭔가요? 그냥 여기가 군부대라서 무엇인가요? 예의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가요? 김서영이 또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박종민 중령이 뒤로 물러섰어요. 최 대령님. 김서영이 최대한 대령을 불렀습니다. 군인의 기본 덕목이 무엇인지
이 중령님께 설명해 주시겠어요? 최대한 대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인의의 지신입니다. 맞습니다. 인의의 지신. 김서영이 박종민 중령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중에서 예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예, 예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죠. 김서영의 목소리가 점점 위험 있어졌습니다. 그런데 중령님은 지금까지 예의를 지키셨나요? 박종민 중령이 말문이 막혔어요. 자신도 모르게 잘못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이는 인간의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마음이죠. 김서영이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중령님은 저를 사람으로 대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무시해도 되는 존재로 대하셨나요? 아니. 의는 정의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죠. 김서영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분할 수 있으시겠어요? 박종민 중령의 이마에 땀이 흘렀습니다. 뭔가 압도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주변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모두들 김서영의 말이 옳다는 표정이었거든요. 잠깐, 너 대체 뭔데 나한테 훈계를. 박종민 중령이 다시 화를 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어요. 중령님, 김서영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누군지 정말 궁금하시다면. 김서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섬뜩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최 대령님께 확인해 보시죠. 최대한 대령이 더욱 긴장했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어요. 최 대령, 이 여자가 누구냐고. 박종민 중령이 소리쳤습니다. 최대한 대령은 김서영을 바라봤어요. 그녀가 작은 고개짓으로 허락한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분은. 최대한 대령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말해. 저분은. 최대한 대령이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분입니다. 박종민 중령이 어리둥절해했어요. 가장 위험한 분이라는 게 무슨 소리야? 최대한 대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적어도 중령님이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분이에요. 똑바로 말해. 이 여자가 대체 누구냐고. 박종민 중령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었어요. 굳이 알고 싶으시다면. 김서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직접 보여드릴까요? 김서영의 말에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다음을 기다렸어요. 박종민 중령은 여전히 김서영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건 느끼고 있었어요. 뭘 보여준다는 거야? 허세 부리지 말고. 박종민 중령이 억지로 큰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어요. 김서영이 천천히 자신의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지갑 같은 것을 꺼냈어요. 최 대령님. 김서영이 최대한 대령을 불렀습니다. 혹시 이걸 확인해 주시겠어요? 최대한 대령이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검은색 가죽으로 된 작은 신분증 지갑이었어요. 최대한 대령이 지갑을 열어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지갑 안에는 군인 신분증이 들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일반적인 신분증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신분증인가요, 최 대령? 김서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최대한 대령은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는 그저 신분증을 바라보며 식은땀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김서영의 목소리에 약간의 위압감이 담겼어요. 저는
최대한 대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특수부대 신분증입니다. 특수부대? 박종민 중령이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떤 특수부대인지 말씀해 주시죠. 김서영이 계속 재촉했어요. 707 특임대입니다. 순간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707 특임대는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였거든요. 군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707 특임대? 박종민 중령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707 특임대는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왜 707 특임대 신분증을 가지고 있어? 박종민 중령이 의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설마 훔친 건 아니지? 그 순간이었어요. 훔쳤다고요? 김서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 이 계급장도 훔친 걸까요? 김서영이 신분증에서 작은 배지를 떼어냈습니다. 그것은 계급장이었어요. 최대한 대령이 그 계급장을 보는 순간 그는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이건 뭐야, 뭔 계급장인데? 박종민 중령이 다가가려 했지만 최대한 대령이 급하게 막았어요. 중령님, 안 됩니다. 뭐가 안 돼? 계급장 좀 보자고. 박종민 중령이 최대한 대령을 밀치고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김서영이 들고 있는 계급장을 봤어요. 순간 박종민 중령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것은 별 2개가 달린 계급장이었어요. 준장 계급장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박종민 중령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장? 이게 준장 계급장이라고? 김서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차가운 미소였어요. 맞습니다. 준장 계급장입니다. 그런데 너가 왜 이걸 가지고 있어? 설마. 박종민 중령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뭔가 끔찍한 가능성이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혹시 이것도 궁금하시나요? 김서영이 신분증을 뒤집어서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사진과 함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김서영. 그리고 그 아래에는 계급이 적혀 있었습니다. 준장. 박종민 중령이 그것을 본 순간 그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아니야. 이건 가짜야. 가짜라고. 박종민 중령이 소리쳤습니다. 여자가 어떻게 준장이야. 그것도 707 특임대 준장이라고. 하지만 최대한 대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짜입니다. 이 신분증은 진짜예요. 뭐라고? 김서영 준장님은 707 특임대 역사상 최연소 준장님이십니다. 최대한 대령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최연소 준장이라고? 그럼 이 여자가 정말로 707 특임대 준장이라는 거야?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려다가 김서영의 시선과 마주치고는 급하게 폰을 내렸어요. 아직 믿어지지 않으시나요? 김서영이 박종민 중령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떠세요? 김서영이 핸드백에서 또 다른 것을 꺼냈어요. 군복이었습니다. 707 특임대 전투복이었죠. 잠깐만. 김서영이 근처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분 후 문이 열렸어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문에서 나온 것은 더 이상 평범한 민간인 여성이 아니었어요. 707 특임대 전투복을 완벽하게 갖춰 입은 카리스마 넘치는 군인이 서 있었습니다. 김서영의 어깨에는 준장 계급장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슴에는 707 특임대 부대 마크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였어요.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김서영에게서는 강력한 카리스마와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믿으시겠어요? 김서영이 박종민 중령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실한 권위가 담겨 있었어요. 박종민 중령이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어요.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박종민 중령이 중얼거렸습니다. 여자가, 그것도 저렇게 어린 여자가 준장이라고? 나이가 궁금하시나요? 김서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32살입니다. 707 특임대 창설 1회 최연소 준장이죠. 최대한 대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김서영 준장님은 특수작전 분야의 전설이십니다. 전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어떤 전설인가요? 한 대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대한 대령이 김서영의 눈치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적진 침투 작전 성공률 100%.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십니다. 100%? 그리고 김 준장님이 직접 담당한 작전에서는 아군 사상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경탄의 소리를 냈어요. 707 특임대에서도 그런 기록을 가진 사람은 김서영이 유일했거든요. 그래서 부대원들이 김 준장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최대한 대령이 계속했습니다. 귀신이라고 부릅니다. 적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귀신 같다고. 박종민 중령의 얼굴이 완전히 새하얗게 변했어요. 자신이 도대체 누구에게 막말을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박종민 중령이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가 떨려서 서 있기 힘들었어요. 그때 김서영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이제 믿으시겠어요, 중령님? 김서영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엄청난 위압감이 느껴졌어요. 제가 누구인지 확실히 아시겠죠? 김서영의 질문에 박종민 중령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목구멍이 마른 것 같았어요.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707 특임대 준장이라는 충격적인 신분이 공개된 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중령님, 김서영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이제 그녀에게서는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흘러나왔어요. 아까 제게 뭐라고 하셨죠? 박종민 중령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벽에 등이 닿을 때까지 계속 뒤로 물러났어요. 어린 계집애, 골 빈 계집년 계집애. 3번이나 모독하셨습니다. 김서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정확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자리에 오면 장정들 기강이 무너진다고 하셨죠? 아니. 박종민 중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김서영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럼 제가 민간인이었다면 그렇게 해도 괜찮았다는 뜻인가요? 박종민 중령이 말문이 막혔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아니면 여자라는 이유로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셨나요? 김서영이 계속 압박했습니다. 대답해보세요. 그게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김서영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제가 707 특임대 준장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태도를 바꾸시겠다는 건가요? 박종민 중령이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김서영의 논리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어요. 답해보세요, 중령님. 죄송합니다. 박종민 중령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무엇을 잘못하셨나요? 김서영이 구체적인 대답을 요구했어요. 함부로 말씀드린 것을. 그게 다인가요? 김서영이 박종민 중령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중령님은 지금까지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대하셨을 겁니다. 박종민 중령이 움찔했어요.
김서영의 말이 전곡을 찔렀거든요. 부하들에게도 민간인들에게도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대하셨겠죠?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김서영의 목소리에 권위가 실렸어요. 최 대령님. 김서영이 최대한 대령을 불렀습니다. 박종민 중령의 평소 행실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최대한 대령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실제로 박종민 중령의 평판은 좋지 않았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씀하세요. 김서영이 재촉했습니다. 이건 공적인 문제입니다. 최대한 대령이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박종민 중령은 평소에도 부하들에게 막말을 자주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어떤 막말인가요? 여성 부하들에게 특히 심했습니다. 외모 품평을 한다거나 능력을 무시하는 발언을 자주. 그만해. 박종민 중령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뭔데 나에 대해 그런 얘기를 해. 그 순간이었어요. 조용히 하세요. 김서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명확한 명령조가 담겨 있었어요. 지금 제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민 중령이 입을 다물었어요. 본능적으로 김서영의 권위에 눌린 것 같았습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최 대령. 네. 그리고 민간업체와 거래할 때도 높은 자세로 일관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여성이거나 젊은 사람일 때. 김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던 대로네요. 김서영이 박종민 중령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중령님,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무엇을 말인가요? 문제는 제 신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김서영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집중했어요. 문제는 중령님의 인격입니다. 인격? 네. 상대방이 누구든 상관없이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걸 모르시는 게 문제예요. 김서영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만약 제가 정말로 민간인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박종민 중령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마 그냥 참고 넘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중령님은 또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짓을 했겠죠. 김서영의 분석이 정확했어요. 실제로 박종민 중령은 그런 식으로 살아왔거든요. 군인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김서영이 물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입니다. 박종민 중령이 겨우 대답했어요. 맞습니다. 국민을 지켜야 할 군인이 국민을 모독한다면 그게 군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박종민 중령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특히 여성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여성을 모독한다면요? 김서영의 말에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령님, 김서영이 최종 통보하듯 말했습니다.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박종민 중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707 특임대 준장으로서 정식으로 신고하겠습니다. 김서영의 말에 박종민 중령이 비틀거렸어요. 군기 위반, 성희롱, 민간인 모독. 이 모든 걸 정식 보고서에 올리겠습니다. 안 됩니다. 제발. 박종민 중령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요? 김서영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아까는 제가 용서를 구했을 때 뭐라고 하셨나요? 박종민 중령이 자신의 말을 떠올렸어요. 분명히 거만하게 굴었었죠. 그때 중령님이 보인 태도가 바로 중령님의 진짜 모습입니다. 김서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사과하는 것도 제가 707 특임대 준장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박종민 중령이 부인할 수 없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그런 식의 사과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소음이 들렸어요. 누군가 급하게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육군 제3군 단장 김철수 중장이 나타났어요. 휴식 시간인데 복도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보고를 받고 온 것이었습니다. 중장님, 최대한 대령이 급하게 격려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차렷 자세를 취했어요. 하지만 김철수 중장의 시선은 김서영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707 특임대 군복을 입은 여성 준장. 그는 즉시 누구인지 알 수 있었어요. 설마 김서영 준장님이신가요? 김철수 중장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서영이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오늘 취임식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철수 중장이 급하게 격려했습니다. 계급은 같았지만 김서영의 명성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영광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김철수 중장이 상황을 파악하려 했어요. 그때 김서영이 말했습니다. 박종민 중령과 작은 일이 있었습니다. 김철수 중장의 시선이 박종민 중령에게 향했어요. 박종민 중령은 벽에 기대어 서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철수 중장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과연 김서영이 어떻게 설명할까요? 김철수 중장의 정중한 질문에 김서영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박종민 중령이 저를 3번에 걸쳐 모독했습니다. 모독이라고요? 김철수 중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김서영 준장을 모독했다는 것은 곧 707 특임대 전체를 모독한 것과 같았거든요. 어떤 식으로요? 어린 계집애, 골 빈 계집년, 계집애라고 했습니다. 김철수 중장이 박종민 중령을 노려봤어요. 박종민 중령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또한 제가 이런 자리에 오면 장정들 기강이 무너진다고 했고 몸매만 좋으면 뭐든 다 되는 줄 아냐고 했습니다. 김철수 중장의 표정이 점점 차가워졌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영관급 간부의 애인으로 온 것 아니냐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박종민 중령, 김철수 중장이 큰 소리로 박종민을 불렀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박종민 중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때는 민간인인 줄 알았습니다. 민간인이면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김철수 중장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김서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중장님, 이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김서영이 김철수 중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박종민 중령은 지금 사과하고 있지만 이건 제가 707 특임대 준장이라는 걸 안 다음에 하는 사과입니다. 김철수 중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서영의 말이 정확했거든요. 만약 제가 정말로 민간인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김철수 중장도 쉽게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마 그냥 참고 넘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박종민 중령은 또 다른 약한 사람에게 똑같은 짓을 했겠죠. 김서영이 박종민 중령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최 대령님이 증언했듯이 이분은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김철수 중장이 최대한 대령을 바라봤어요. 최 대령, 사실입니까? 최대한 대령이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김철수 중장이 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종민 중령은 여성 부하들에게 외모 품평을 자주 했습니다. 그리고 능력보다는 외모나 나이를 가지고 평가했고, 그만, 박종민 중령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계속하세요. 김철수 중장이 최대한 대령에게 말했습니다. 민간업체 직원들, 특히 젊은 여성 직원들에게도 반말을 쓰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철수 중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런 일이 자신의 부대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게 충격이었거든요. 또 다른 목격자는 없습니까? 김철수 중장이 물었습니다. 그때 복도에 있던 한 대령이 나섰어요. 저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말해보세요. 작년에 부대 행사 때 여성 공무원에게 이쁘니까 커피 좀 타와라고 했습니다. 업무와 상관없는 일인데도 말입니다. 또 다른 중령이 말했어요. 저도 봤습니다. 신임 여성 장교에게 군대에서 화장 진하게 하면 안 된다며 개인적인 외모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평소에는 박종민 중령을 무서워해서 말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거든요. 김철수 중장이 박종민 중령을 노려봤습니다. 박종민 중령, 이 모든 게 사실입니까? 박종민 중령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저는 사실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김철수 중장이 호통을 쳤어요. 네, 사실입니다. 박종민 중령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 순간 김서영이 말했어요. 중장님, 저는 이 일을 정식으로 보고할 예정입니다. 어디에 말입니까? 육군본부와 707 특임대 사령부에 모두요. 김철수 중장이 깜짝 놀랐어요. 이 일이 공식화되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거였거든요. 김 중장님, 혹시 다른 방법은? 중장님, 김서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그건 적당히 덮고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김서영의 말에 김철수 중장이 말문이 막혔어요. 박종민 중령은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별 문제가 없었거든요. 김서영이 박종민 중령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박종민 중령이 무릎을 꿇었어요.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었거든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박종민 중령이 김서영에게 절규했습니다. 저한테는 가족이 있습니다. 딸이 둘이나. 가족이요? 김서영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중령님에게 딸이 있다고 하셨죠? 네. 그 딸들이 직장에서 중령님처럼 대우받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박종민 중령이 할 말을 잃었어요. 누군가 중령님의 딸을 보고 꼴 빈 계집년이라고 한다면요? 그런. 아니면 몸매만 좋으면 뭐든 다 되는 줄 아냐라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박종민 중령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자신의 딸들을 생각하니 견딜 수 없었거든요.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김서영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중령님이 오늘 저에게 한 말들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 들어야 했습니다. 김철수 중장도 고개를 숙였어요. 김서영의 말이 완전히 옳았거든요. 김 중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철수 중장이 말했어요. 박종민 중령, 당신은 군인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중장님, 박종민 중령이 울면서 호소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만. 기회요? 김서영이 박종민 중령을 내려다봤어요. 중령님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었나요? 박종민 중령이 대답할 수 없었어요. 매번 누군가를 함부로 대할 때마다 자제할 기회가 있었죠. 하지만 하지 않으셨잖아요. 김서영이 김철수 중장을 바라봤습니다. 중장님, 저는 이 일을 반드시 보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철수 중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때 멀리서 음악이 들렸어요. 취임식이 다시 시작된다는 신호였습니다. 아, 취임식이 시작되나 보네요. 김서영이 시계를 봤어요. 중장님, 저는 이제 취임식장으로 가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김철수 중장이 대답했어요. 그리고 박종민 중령을 노려봤습니다. 박종민 중령은 오늘부로 모든 업무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9시까지 제 사무실로 와서 상세한 경위서를 제출하세요. 중장님, 그리고 김서영 준장님께 정식으로 사과하세요. 진심으로요. 박종민 중령이 김서영 앞에서 완전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김서영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건 알고 계시죠? 네, 네. 김서영이 다시 민간인 옷으로 갈아입으러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취임식장에서는 아직 그녀의 정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잠시 후 김서영이 다시 수수한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누구도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김서영이 인사를 하고 취임식장으로 향했어요. 복도에는 박종민 중령의 흐느끼는 소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서영이 취임식장으로 돌아갔을 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일어난 일이 소문으로 퍼져나갔거든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김서영을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저 여성이 정말로 707 특임대 준장이라고? 믿어지지 않네. 그렇게 어려 보이는데. 박종민 중령이 큰일 났다던데. 김서영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취임식이 재개되었어요. 새로운 군단장의 취임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제3군단 장병 여러분.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연단이 아니라 김서영에게 쏠려 있었어요. 모두들 그녀가 정말로 707 특임대 준장인지 확인하고 싶어 했거든요. 취임사가 끝나고 축하 인사 시간이 되었을 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직접 김서영에게 다가온 거예요. 혹시 김서영 준장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김서영이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영광입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깍듯하게 격려했습니다. 그 순간 취임식장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육군 참모총장이 한 명의 젊은 여성에게 격려하는 장면을 본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거죠. 707 특임대의 전설이라고 들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김서영이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적진 침투 작전 성공률 100%, 아군 사상자 제로. 이런 기록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탄성을 질렸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군의 자랑이죠. 이제 취임식장의 모든 시선이 김서영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아까까지 그냥 평범한 젊은 여성으로만 봤던 사람이 이렇게 대우받는 걸 보니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김 준장님, 혹시 말씀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새로 취임한 군단장이 김서영에게 부탁했어요. 저는 오늘 초대받은 손님일 뿐입니다. 김서영이 정중하게 사양했어요. 하지만 주변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말씀. 사람들이 기대하는 분위기였어요. 김서영이 잠시 망설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짧게 인사말 정도만 하겠습니다. 김서영이 연단으로 향했어요. 그녀가 마이크 앞에 서자 취임식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07 특임대 김서영 준장입니다. 김서영의 목소리가 취임식장에 울려 퍼졌어요. 이제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실한 위엄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오늘 이곳에서 소중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김서영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것은 바로 존중의 가치입니다.
취임식장의 분위기가 숙연해졌어요. 군인의 사명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지켜야 할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군인이라 할 수 있을까요? 김서영의 말에 사람들이 깊이 생각에 잠겼어요. 상대방이 누구든 어떤 신분이든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은 지켜져야 합니다. 김서영의 시선이 취임식장을 천천히 훑었어요. 특히 우리 같은 군인들은 더욱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모습이 곧 대한민국군의 모습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저는 민간인 복장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한 분을 만났죠. 김서영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말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707 특임대 준장이라는 걸 모르셨어요. 그래서 저를 함부로 대하셨죠. 취임식장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문제는 제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분의 마음가짐이었어요. 김서영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만약 제가 정말로 민간인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참고 넘어가야 했을까요?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는 표정이었어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딸이고 아들이고 부모입니다. 김서영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그런 소중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김서영이 취임식장을 다시 한번 둘러봤어요. 오늘 이 일을 통해 저는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어떤 다짐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새로운 군단장이 정중하게 물었어요.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이기도 하고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서영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어요. 진정한 강함은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취임식장에 모든 사람들이 집중했어요. 진정한 강함은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데서 나옵니다. 김서영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의 박수를 쳤어요. 우리 모두 그런 진정한 군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서영이 깍듯하게 인사하고 연단에서 내려왔어요. 취임식장에는 뜨거운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김서영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존경과 감동이 담긴 시선이었습니다. 취임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김서영에게 다가왔어요. 준장님, 정말 감동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저희도 반성하게 됩니다. 앞으로 더욱 조심하겠습니다. 김서영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그때 한중령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준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 오늘 일로 박종민 중령은 어떻게 될까요? 김서영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그건 정식 절차에 따라 결정될 겁니다. 하지만요? 이번 일이 교훈이 되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김서영의 대답에 중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더욱 주의하겠습니다. 취임식장을 나서면서 김서영은 생각했어요. 오늘 일이 정말로 변화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변화는 실제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김서영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박종민 중령의 처리 문제였어요. 취임식이 끝나고 나서도 김서영의 연설은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회자되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런 분이 우리나라를 지키고 계시는군요. 앞으로 더욱 조심해야겠어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김서영에게 다가와 인사를 나누었어요. 모두들 진심 어린 존경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김서영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오늘 일이 정말로 의미 있는 변화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준장님, 김철수 중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대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중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김서영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이런 일은 어느 조직에서나 일어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후 어떻게 대처하느냐죠. 김철수 중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종민 중령은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일단 모든 업무에서 배제했고 내일부터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김철수 중장의 대답에 김서영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대 전체의 인권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서영이 진심으로 인사했어요. 이번 일이 단순히 한 개인의 처벌로 끝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최대한 대령이 다가왔습니다. 준장님,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서영이 인사를 마치고 나서려 할 때 한 젊은 여성 중위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준장님, 잠깐만요. 네, 무엇인가요? 저도 평소에 비슷한 일을 겪었었는데 여성 중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늘 준장님 말씀을 듣고 정말 용기가 났습니다. 김서영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언제든 신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성 중위가 깍듯하게 격려했습니다. 김서영이 취임식장을 나서면서 돌아보니 박종민 중령이 구석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김서영이 그에게 다가갔어요. 중령님, 박종민 중령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준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서영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중령님에게는 딸이 둘 있다고 하셨죠? 네.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변해야 합니다. 박종민 중령이 고개를 숙였어요. 지금은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진짜 늦은 건 변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김서영의 말에 박종민 중령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는 정말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는 중령님이 결정하세요. 하지만 오늘 일을 절대 잊지 마세요. 김서영이 마지막 당부를 남기고 자리를 떠났어요. 차 안에서 최대한 대령이 말했습니다. 준장님,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뭐가요? 마지막에 박종민 중령에게 하신 말씀이요. 처벌로 끝내지 않고 변화의 기회를 주셨네요. 김서영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복수가 목적이었다면 처음부터 신분을 밝혔을 거예요. 그럼 왜 민간인 옷을 입고 오신 건가요? 최대한 대령이 궁금해했습니다. 궁금했거든요. 뭐가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말이에요. 707 특임대 준장이 아니라 그냥 한 명의 여성으로서요. 김서영의 말에 최대한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오늘 일이 더욱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을 거예요. 상대방이 누구든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이 필요하다는 걸 말이에요. 차가 부대를 벗어나면서 김서영이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최 대령? 네, 준장님. 오늘 일을 부대 전체에 공유하세요. 어떤 식으로요? 박종민 중령의 이름은 빼고 상황만 설명하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대령이 대답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여성 장병들이나 민간인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일이 없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즉시 보고하고요.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서영이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은 정말 의미 있는 하루였네요. 준장님께서 계셔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 순간 김서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육군본부에서 온 연락이었어요. 네, 김서영입니다. 아, 준장님. 오늘 제3군단에서 있었던 일을 들었습니다. 네. 정말 잘 처리하셨다고 들었어요. 앞으로 이런 사례를 모델로 해서 정군의 교육 자료를 만들려고 합니다. 김서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교육 자료요? 네. 물론 개인정보는 모두 제외하고 상황과 대처 방법만 포함해서요.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준장님께서 하신 연설도 일부 포함하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김서영이 잠시 생각했어요. 네,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최대한 대령이 말했습니다. 와, 정군 교육 자료에 포함된다니 대단하네요. 오늘 일이 정말로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서영의 목소리에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줄어들겠네요. 그럴 거예요. 그리고 설령 이런 일이 생기더라도 오늘처럼 용기 있게 대처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고요. 차가 707 특임대 본부에 도착했을 때 김서영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최 대령, 오늘 정말 수고하셨어요. 저야말로 좋은 걸 배웠습니다. 뭐요?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김서영이 웃으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네, 준장님. 김서영이 사무실로 향하면서 생각했어요. 오늘 하루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란다. 그리고 실제로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3군단에서는 그날 저녁부터 긴급 간부 회의가 열렸고 모든 부대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이 계획되었어요. 다른 부대들도 소문을 듣고 비슷한 교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나도 혹시 누군가를 함부로 대한 적은 없었을까? 앞으로는 더욱 조심해야겠다. 상대방이 누구든 예의를 지켜야겠다. 김서영이 원했던 진짜 변화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김서영은 여러 부대에서 비슷한 교육 요청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 뿌듯합니다. 최대한 대령이 말했습니다. 한 번의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내다니요. 김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때로는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그 용기는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는 세상을 향해서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김서영 준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 배울 점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누구든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을 지키는 것, 그리고 때로는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말이죠. 이런 감동적이고 교훈적인 이야기들이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거나 오늘 이야기에서 느낀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